차 입고 후 오늘은 이틀이 지났고요. 12일 동안 기다려서 누수 수리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물 흐르고 있어요. 지금 또 흐르고 있습니다. 제주 가업합니다. 지금 콜로라도 차량 AS 입고 한지 오늘로 7일째예요. 7일. 근데 아직까지 아무 전화도 없고 아무 대처도 없어서 제가 센터에다 전화해봤습니다. 센터 전화했더니 센터 엔지니어 분께서 지금 한창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며칠간 물을 흠뻑 뿌려서 누수가 되는 지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게 뒤쪽 창문 쪽에 실링이 누락되어 있는 건지 덜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하러 가는 중인데요. 뒷창문 실링 쪽이 문제가 됐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콸콸콸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운 자체가 콸콸콸 들어왔대요. 콸콸콸.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말리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실링을 하면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재발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고 가서 시공 상태와 내용들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1열과 2열 모두 다 누수가 되는 상태인데 1열 쪽에서는 누수가 발견되고 있지 않대요. 많이 뿌려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2열에 있는 물이 양쪽 사이드 배선 지나는 쪽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1열에도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다른 누수 차주 차량 분들은 오른쪽 조수석 휀다 쪽에서 누수가 돼서 그쪽을 보강받아서 조치가 되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 2열에서 흘러들어온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막연하게 그냥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작업은 작업대로 열심히 하시면서 전면의 바닥 마감재도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마감재는 말려놓고만 있던 상황이에요. 말려놓고 교체를 안 해주고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자기 판단하에서 냅두지 않았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전부 다 앞쪽을 전부 다 탈거를 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태인데 이 부분을 교체를 원한다 했더니 지금 원격 시스템 스마트키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복을 해놓으면 해주겠다 라는 형식으로 좀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약간 제 고객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엔지니어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탈거를 하고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약간 좀 타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차량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물을 머금고 다닌 상태라 교체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교체를 받아야 이 쉐보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보증으로 지출이 되고 나서 소유권 영향권 고치듯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받으려고 합니다. 쓸 수 있든 없든 떠나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받아서 쉐보레가 이 문제로 인해서 리콜을 안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관련 누수 차량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적자를 보게끔 강력하게 교체를 주장하려 합니다. 그래야 될 거고요. 1년 늦게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쉐보레 측 저는 엄연하게 보증을 수리받는 고객 입장으로서 제대로 쉐보레의 보증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되도록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고요. 센터 엔지니어 분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엔지니어 분이 참 작업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은 양을 떠맡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 타협을 좀 보고 어쩔 수 없이 뭐 전면 매트를 바닥에 마감재를 교체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 결심해서 무조건 교체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단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러 이동하려 합니다. 이동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쉐보레 제주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앞쪽 조수석 같은 경우가 조수석 쪽은 누수가 없다, 뒤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앞에 젖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앞쪽에도 다른 차량 분들이 누수가 되고 계신 상태라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뒤쪽에서 누수로 조수석이 젖었다 그러면 바닥 매트 쪽이죠. 그럼 왜 운전석은 안 젖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 왜 조수석만 젖었지? 젖으려면 운전석도 같이 젖어야 뒤쪽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앞쪽으로 적셨다는 말이 맞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갖고도 좀 따져서 꼬치꼬치만 물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추가 영상을 남겨볼게요. 브라켓도 부서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교체 받을 겁니다. 지금 뭐 다 브라켓도 지금 전부 다 부서져 있네요. 지금 두 군데, 한 군데와 두 군데가 좀 부서져 있고요. 부식 보세요. 부식 센터페시아 지지대입니다. 까보니 이런 부식도 나오네요. 참 차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부식 보십시오. 그러면 요 아니,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 안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만 풀리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봐도 여기만 풀리면 빠지는데. 네? 아니,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넘어서. 이거를 뜯으려면 요 안에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위 안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데요, 히터? 여기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뭐 브라켓로 연결된 것도 없고 그냥 안에 박혀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으셔도 봤는데 예. 요거를 드러내야겠더라고요. 작업을 하려면 요걸 뜯기 위해서. 여기 카바가 좀 안에 있거든요. 또 볼트가 이쪽 저쪽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운전석도 젖어 있네요. 약간. 안에 돼 있다고. 운전석 젖은 게 아닌지 젖어. 젖은 건 아니고. 여기는 확실히 젖었고. 이쪽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스펀지를 타고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이 바닥을 통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젖은 거고, 여기 튀어나왔던 부분은 이제 좀 덜 젖었던 거고. 그러면은 다 젖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젖어야 되고 저기도 젖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덜 젖은 거죠. 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 바닥으로 들어가서. 앞쪽에 샌 게 아니고 저 뒤쪽에 샜어요. 물을 저쪽이요? 예 많이 뿌려가지고 예. 확인해봤는데 저쪽에서 막 칼칼칼 새더라고요. 예. 먼지 부분은 제가 에어로스 풀어내고 예. 작업 좀 할 거고, 스펀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교환을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뭐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쓰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언제부터 누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끌고 당겼고. 이건 말씀하시면 알아요. 어디서부터 저기 처음부터 했었어요. 초보 때부터. 그래서 1년 동안 세차한 적이 없어요, 이 차가. 1년 동안 계속 젖어 있다는 소리였는데. 저쪽 여기도이거든요, 생부위가. 저쪽 모서리요. 네. 뭐통 사이로 들어가서 새는 건데 실링이 고기가 좀 삐져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선 새는 건 없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여기서 살짝 젖은 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거기는 내가 물도 많이 뿌려보고 이렇게 봤는데, 예. 거기서 새는 데가 저 안테나하고 이게 요즘인데 네. 새진 않아요.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교체를 좀 할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새는 부분들이 저 등이랑 여기서 새는 부분들이랑 이 벤트에서 들어간다는 분들이랑 벤트는 안 새요. 여기는 안 새고요. 자국도 없고, 예. 그걸 새면 물자국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전혀 없고,
지금 새는 부위는 확실히 저기거든요. 네.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핸드폰 수리를 맡기고 오느라고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포장할 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브라켓 부러진 것들은 다 복원해 주는 할 건가요? 겁니다. 여기 뒷판. 네, 뒷판 바꾸고 네. 여기 저쪽에가 좀 젖었더라고요. 네. 여기 이것도 교환할 거고요. 필러 트립 예. 그리고 저쪽 시트 좀 볼게요. 저쪽이 굉장히 심했던 데라. 이 캐니터로 그 사무실에서 쓰는 히터로 여기 타놓고 굉장히 말렸거든요. 저도 차 4시간 동안 다 말려보고 별짓을 다 했었던 지라서 말리는 거야 말리면 되는데 이 지금 다 뜯어져 있고 뭐 갈변은 갈변대로 좀 다 들어가 이거는 뜯어진 있고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요 커넥터 끼는 자리랑 여기도요. 예. 그 홈이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 빗물이 그냥 수돗물도 아니고 빗물을 1년 동안 갖고 다닌 거잖아요 저는. 이거 그대로 차서 그것도 교체 해드려요. 해주세요 그냥. 네. 교체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게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스마트 버튼 있는 차들이 배선이 묶여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것도 RP 배선에 이렇게 잘라서 중간에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리든가 아니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드릴 것 같고요. 탈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저희 신종 같은 경우는 커넥터로 해가지고 커넥터만 빼면 이거 빠지는데 네. 이거 추가로 설치하신 거는 대부분 납땜이에요. 잘라서 납땜하고 테이프로 씌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안 하려면 여기를 살짝 찢어야 돼요. 살짝 찢어서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엔지니어분 고생시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 아니라 저도 하기 싫어서 게 아니라 예. 굳이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 해준 거고요. 제가 원하시면 그냥 해드릴게요. 세차 사서 1년 동안 물이 다 젖은 상태에 다녔으니 생각해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도 맞네요. 예, 째서 그냥 작업 편하신다고 째서 최대한 예, 그건 티는 안 나요. 쨘다 그래도 예, 예, 이게 그런 건 각이 유지를 딱딱 하니까. 지기 때문에 예. 요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목요일이나 아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건 상관없고 그럼 그 아까 펜다 쪽에서 물 들어온 게 가장 많았거든요. 예, 들어온다고요? 다른 차주분들은 아. 펜다 쪽에서 물 들어와서 저희가 그 안에 뜯으면 그 실링 자리가 네 군데가 총 6군데가 있대요. 예. 뭐 해보해 보면은 그 부위 실링하면 여기까지 나왔던 차는 다 100% 잡혔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안 샜어요. 안 했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가 안 가는 게 뒤에서 물이 그렇게 흠뻑 젖으면 이 뒤에 매트가 완전히 젖었어요. 그냥 물이 다 주룩주룩 흘러났어요. 예, 예. 근데 저기는 이 정도까지 손을 넣어도 전혀 젖은 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 온통 다 젖었고 이게 이쪽으로 타고 왔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바닥으로 그럼 저쪽은요? 저쪽은 안 젖었냐 이거죠? 이쪽으로 아마 다 오지 않았을까. 저쪽은 상대적으로 좀 불길한 거죠. 아니 젖으려면 약간이라도 젖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왜 얘만 완전히 다 흠뻑 젖어 있었는지 말씀하신 거라면은 저쪽도 젖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쪽보다는 만져보시면 아셨을 거잖아요. 저쪽은 안 젖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이해하셨을 건데 왜냐면 여기 세 여기는 왜 제가 안 샜다고 얘기를 하냐면 물을 굉장히 끓였는데요. 네. 그거를 안에서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가지고 안에서 후레쉬를 보고 네. 이렇게 살만한 부위 네. 다 했는데 전혀 없어요. 이쪽은 없다 네,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할 거예요. 그 실링은. 실링 해주시는 네, 거 왜냐면 나중에. 해서 갔는데 그렇죠. 세 번이면 어차피 저는 그냥 또 그냥 입고 해버리면 돼요. 이제 예. 그냥 개의치 않고 입고 하면 되는데 사실 콜로라도가 많진 않았어요. 레서로 네. 들어온 자리 고객님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도 없었고 네. 보면 대부분 육지 사례거든요. 지금 20몇 분이 제가 지금 막 찾아내가지고 그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은 여러 부위를 확인했고 이쪽만 젖으신 분들 제 지인분들이 앞쪽만 젖으셨어요. 이거 있을 것 네, 같아요. 포항 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저 누서 입고 온 날 똑같이 포항에서 입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 앞쪽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수석만 다 젖으셨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그냥 보강해 주셔야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요것도 교체하고 그리고 저 안에 딱 맞자 저 에어로 좀 털어낼게요. 이 가게 예. 먼지도 물 따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진행할. 예. 여기 실링이 없으면 그냥 여기는 예. 실링이 아니라 그 저 예. 부직포 같은 그 방수 예. 그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밀착이 되면서 되는 거고. 다른 차는 여기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예. 회사에서는. 예. 그래서 요것도 근데 요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물도 많이 뿌려보고 뭐 작업도 봤는데. 아, 다른 센터 쪽에서는 요거 때문에 아예 부틸 테이프를 발라셔가지고 보강을 하셔서 그냥 뭐 세면은 뭐 또 오면 돼요 저는. 네. 근데 아니 요거는 해드릴 거예요. 교환 어차피 예. 요것도 공문이 있거든요. 예. 세면은 걸 교환해가지고 예.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네. 물이 타고 내려가면 여기 침체되고 다 배수가 되나요? 네, 해서 됩니다. 어디로 배수가 되는 거죠? 사이로 해가지고는 여기. 네, 뭐 저는 이쪽에서 누수가 되고 네, 여기로 날아갔다. 다 분리가 돼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이제 공문에 저 안쪽에 하고 여기 바깥쪽에 실링을 하라고 공문에 있어서 그리고 또 물을 좀 뿌려서 안에서 확인했거든요. 되는 게 없고 예. 마무리할 때도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예. 이거 전에. 아, 그냥 찾더니 대왕암 바로는 해당 차량이 1년 동안 계속 많은 양의 누수가 됐을 거랍니다. 오른쪽 뒤쪽이죠. 뒤쪽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계속 물이 새 들어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어이가 좀 없었죠. 1년 동안 그 많은 물을 머금고 말려가면서 탔다는 얘기뿐이 안 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들어보니 본사에서도 그런 공고문이 내려왔다 합니다. 콜로라도 차량들 그쪽에서 누수가 발생을 되니 그 부분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분 말로는 공문이라고 하니까 내려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주분들이 누수가 되시는 뒤 후방 2열 작업등이죠. 2열 등받이 위쪽의 작업등, 그 부분 역시도 누수가 예상돼서 거론을 했더니 그 부분 역시 공문으로 인해서 누수 보강을 교체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는 등받이 쪽에 2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누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제 차량은 2군데서 누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뒷창문 쪽에 그 천정부 몰딩, 천정과 뒷창문 쪽에 연결되는 몰딩 부위에서 물이 새서 바로 뒤쪽으로 말 그대로 직수가 돼서 들어왔고, 그리고 약간 지붕 쪽이 살짝 젖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 9달 전인가 살짝 아이들이 적신 줄 알고 있던 그런 부분을 거론을 했고, 그 부분이 젖어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본사 쪽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수리 집중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슈로는 안테나, 차량의 천정 안테나 부분에서도 누수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점검을 했으나 제 차량에는 누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뒤쪽에서 새 들어오는 물 때문에 보조석에 바닥 매트죠. 바닥 마감재가 젖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운전석은 젖지 않았느냐,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조수석만 젖었다는 거는 타고 들어왔으면 둘 다 젖었어야 되는데 왜 조수석만 누수가 됐을까 라고 제시를 했더니 지금 다른 차량들이나 뭐 여러가지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앞쪽 휀다 쪽이랑 창문 틀 쪽으로 타고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실리콘 보강이죠. 실리콘 보강 6군데 지점이 있다 합니다. 그 6군데 지점까지 보강을 해주시기로 얘기를 했고요. 바닥 마감재죠.
뒤쪽 바닥 마감재는 교체가 수월하니까 교체하기 주기로 확답을 받았던 상태인데, 전면 조수석 부분에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센터 패시아라고 부르는 전면 센터 패시아 콘솔을 전부 다 뜯어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제 차량은 스마트 키, 그러니까 버튼 스위치가 달렸기 때문에 이 버튼 스위치를 복원을 해와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제가 찾아와서 관련된 사항을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왜 매트를 못 가느냐, 바닥을 봤더니 끝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닥 정도만 풀러 제끼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했더니, 배선의 커넥터 부분들 여러가지 제시를 하셔서, 그러면 우선은 교체를 해주되 일부 찢어도 상관없다, 그 두 개의 프레임 때문에 다 탈거를 할 거면 차라리 일부 시트를 칼집을 내서 밀어 넣으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뒷면과 전면 모두 다 바닥 매트를 교체 받기로 얘기를 확답이 됐고요. 잠깐 좀 전에 탈거를 위해서 뒤쪽 플라스틱 케이스죠, 이 껍데기 자동차 마감재가 클립으로 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파손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시를 했더니, 걱정 마시라, 뒤쪽에 있는 등판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겠다 얘기를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쉐보레가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손 부위, 모든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부분들을, 부품을 전부 다 교체를 받기로 원을 했고요. 그 부분 전부 다 교체를 받아서 깔끔한 마감을 보장받을 겁니다. 해당 차량들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갔는데 똑같이 누수가 발생을 하면 다시 또 와서 세워라 내워라 차량 맡기고 기다릴 거예요. 제대로 된 보증을 계속, 해당 누수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면 똑같이 전량 전부 다 교체를 받을 겁니다. 다른 누수 차량 차주분들, 엔지니어 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고 약간 좀 고려 부탁하는 내용들 듣지 마시고요. 엔지니어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쉐보레 차량 자체에 문제를 갖고 있던 부분들이라서 제대로 교체 받으실 건 교체 받으시고 대차도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콜로라도 커뮤니티 카페에서 글 하나 읽었는데, 차량을 맡기고 아무 말이 없어서 뚜벅이로 걸어왔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내용을 봤어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의 글에 제가 댓글로 대차를 왜 안 받으셨냐, 받으셔야 된다 라고 남겨놨더니, 쉐보레 쪽에서, 센터 쪽에서는 그 해당 차량 대차 얘기가 없어서 대차를 안 해주셨다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누수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으면 제대로 알고 가셔서 대차도 받아야 되고, 젖었다고 말리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젖었던지 모르는 누수 자재들이죠, 누수 자재들, 그런 부분도 다 교체를 받으시기 원하고요.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누수로 인해서 발생된 뭐 볼툴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도 그냥 그 부분은 좀 참았습니다. 애꿎이 막 그런 볼트들, 모서리, 녹이 든 부분들까지 다 거론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자제를 했고요. 최대한 누수 때문에 발생된 뭐 브라켓들이 좀 탈거 중에 부러졌던 부분들, 매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도만 거론하고 일단은 나왔어요. 현재 저번주 화요일날 차량을 맡겨서 오늘이 딱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오늘이 8일째를 접어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엔지니어 분이 연락이 없으셔서 통화를 해서 와가지고 차량 상태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 다 의견을 나눠놨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부 다 조치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재들 다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며칠이 더 소요될 것 같다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인지 다음 주 목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고, 해당 차량 완벽하게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릴 겁니다.
뭐 제 돈 나가는 거 아니고 쉐보레가 리콜이나 그런 부분들,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누수. 1년 동안 물을 계속 머금고 주행했던 제 차량, 누가 이 차량을 거론하면 누수된 차다, 물에 젖었던 차다, 물이 스며들었던 차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가는 있지만 보증은 아무한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온전히 제가 차량을 잘못 사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감내해야 되는 제 차량이 제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웃기죠? 새 차 사서 가뜩이나 미국식 트럭은 감가도 심한데 저는 누수 부분까지 발생을 해서 이런 시간까지 비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누수로 인해서 해당 부분들 다 의견을 나누고 왔고요. 다음 주에 차량 출고되고 제가 물을 막 뿌려볼 거예요. 제 차량 제가 그대로 물을 뿌려서 물이 만약에 샌다 그러면 완전 흠뻑 다시 적셔서 다시 센터 보증받으러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빗물 내리듯이 정도 뿌려서 확인해 볼 겁니다. 센터 쪽에서도 엔지니어 분께서는 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완벽하게 다시 물을 뿌려서 재점검을 하고 내보낸다고 했으니 저도 받아서 물을 뿌려서 해당 부분이 완벽하게 졌는지, 또 물이 누수가 또 발생을 하면 다시 재입고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관련된 보증 수리를 했을 때 쉐보레가 차량 한 대 보증 수리했을 때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렌트비, 뭐 젖어있던 마감재 교체비, 센터마다 공인비 뭐 등등 여러가지 발생을 하겠죠. 아무리 못해도 150만원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마감재부터 해서 뭐 렌트비만 해도 30만원 이상, 7일 정도니까 30만원 이상 지출이 될 거기 때문에 쉐보레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차량 누수 때문에 그냥 지출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당 차량들, 누수된 차량 분들이 제대로 받아 먹어야 쉐보레가 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콜을 하거나 정확한 AS 지침을 하달을 해서 가급적 빨리, 가급적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겠죠.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AS를 보증 수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차량 저렇게 누수가 돼서 뭐 위로비나 정신적인 보상이나 그런 거 해주는 건 전혀 없어요. 괘씸할 뿐입니다. 괘씸하니까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수 발생한 분들의 영상도 모으고 제 차량에 대해서 누수된 이야기를 풀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모든 내용은 제 차량에 대해서 누수된 건을 그대로 영상으로 좀 올리고 있는 거고요. 쉐보레 측에서 이 부분을 보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보증이나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차 샀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 그 똑같은 차를 사겠습니까? 다시는 쉐보레 차량을 사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번에 생길 맨 마지막 차로 실버라도 정도면 굉장히 멋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싹 가셨습니다. 쉐보레 차량은 그 마음에 드는 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세상에 1년이나 누수 사건을 모르고 타고 다닌 차라 함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은 남겨볼게요. 오늘 콜로라도를 입고 한지 12일째입니다. 12일째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 차를 인수받으러 이동하려 합니다. 아침 10시고요. 지금 저 K5를 대차를 받아서 12일가량 렌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 콜로라도에 실렸던 짐들입니다. 이건 고양이 밥이고, 무게분산이치, 뭐 공구함, 물통, 뭐 박스, 이거는 뭐 갖다 버려야 될 재활용 쓰레기들. 승용차면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쌓아뒀고 12일째 저 차를 K5 차를 반납하고 콜로라도 차량을 오늘 인수를 합니다. 누수가 다 잘 잡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센터 기사분은 굉장히 제주센터의 엔지니어 분께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뭐 물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 같고 영상도 다 찍어놨다고 선수 하시고 그리고 날짜 조율도 잘 해주시고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납득은 합니다. 납득하고 또 다른 누수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우선 차를 인수를 해와서 오늘 일정 보고 내일쯤에는 얼마큼 누수 처리가 잘 되었는지 제가 세차도 오랜만에 하고 물도 아주 흠뻑 부어볼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새라고 막 부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인 비죠. 보편적인 비가 내렸을 때를 가정을 해서 물을 흘려 내려 보내서 누수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지 좀 점검을 할 거고요. 뭐 전면부는 우려한 것처럼 휀다 쪽이나 그런 부분에 누수가 된 쪽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혀 누수가 된 건 없고 다만 본사 쪽에서 그런 작업 지침이 있었다라고 엔지니어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그 엔지니어 분과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녹취 파일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상세하게 앞쪽에서 내용을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강조한다 그러면 제 차량은 우측 창문 쪽에 실링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안 된 건지 없는 건지는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1년 동안 물이 새어 들어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보강은 완벽하게 했다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뒤에 작업등이나 전면 휀다 부분 쪽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내륙 쪽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강을 해주시겠다. 제가 말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셨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추가 보강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오늘 인수를 하러 이동하려 합니다. 뭐 내용 길어봤자 뭐 하겠어요. 가서 확인하는 게 낫겠죠. 이동할게요. 여유롭게 커피도 먹습니다. 쉐보레 모든 걸 빨아먹을 거예요. 멋진 십자가를 등에 메고 있는 건물이고요. 쉐보레에서 만든 마감 개떡 같은 자동차를 하자를 국내 대우 서비스 지금 현 자일 대우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대신 고쳐주고 있습니다. 차는 미국에서 만들었고 수리는 한국에서 떠맡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카페트가 옮겨놨네요. 앞뒤에. 네, 네. 필러 트립 양쪽에. 네, 네. 요거 안에 이게 좀 젖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깨진 게 있어가지고. 얘도 젖어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그런 부분이라. 이게 우측 뒤인가요? 앞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교체가 됐고. 네. 네. 이거랑 이 차를 이렇게 해놨던데. 주문해주시면 언제든지 좀 잘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잘 있어가지고
딴 데는 막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었어가지고. 예. 쉐보레 본사에서 차량 누수 처리 작업 다 끝났고요. 지금 정확하게 12일째 차를 돌려받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누수 처리 다 완료하셨다고 하시고, 누수된 곳의 영상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누수된 곳 영상들 다 받아놨습니다. 센터 엔지니어분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주도는 쉐보레 센터가 이곳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잘 해주셨고요. 아무 누수 없이 잘 끌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럼 이동해 볼게요. 누수로 고철을 겪은 잠시 후 어제 좌회전입니다. 수고받은 콜로라도입니다. 아직 빗물 스트레스가 가시지 않았고요. 뭐지? 바닥에 뭐가 막 잠시 뭐지, 저거 후 바닥에? 좌회전입니다. 바닥에 뭐가 있는데? 응? 종이가 있어. 뭐야 이거? 막 종이가. 방금 득템했어요. 콜로라도 수리센터 쪽에서 작업 중에 남긴 문서 같은데요. 앞 이번에 누수 실링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뭔가 실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힌지 필라 아우터 X 후드 보강 조인트, 뭔 소리지? 후드? 이 부분 실링을 통해 누수 차량의 64%의 문제가 해결됨. 카우를 탈거 등등. 뭐 이미 얘네들이 다 뭐 알고 있고.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방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왔고요. 방수 테스트, 그러니까 누수 테스트를 제가 직접 물 뿌리고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바깥에 비가 얼마큼 오냐면, 자, 비의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많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진 빗물 들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고, 누수 테스트는 직접 안 해도 자연이 알아서 해줄 거라 아주 비가 온팡치게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뭐 알아서 내려서 젖으면 젖은 대로 또 센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지 이제는 쉐보레 돈 까이는 거지 제 돈 까이는 게 아니라서 누수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나갈게요. 비바람을 동반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연 누수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요. 12일 동안 기다려서 누수 수리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물 흐르고 있어요. 지금 또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서리부에서 흐르고 있고요. 끊임이 없네요. 끊임이 없어. 입김이 불어볼게요. 자,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현재는 또 저는 지금 누수를 겪고 있습니다. 뭐가 수리가 됐다는 건지 아무래도
해당 부분만 뿌려보고 작업 후에 다시 안 뿌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자를 좀 접어볼게요. 지금 레일 따라서 창문 안쪽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저와 세보레의 싸움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쪽에 상이 맺힌 거 보이시죠? 물기가 그대로 바닥으로 직수하고 있어요. 직수 아래쪽으로. 누가 이기나 봅시다. 쉐보레 누수 지점은 창문에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이쪽으로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창문이 걸려 있는 프레임 잘려 있는 부분에 물이 계속 유입이 되겠죠. 뭐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물이 새라죠. 저는 다시 가서 그대로 다 교체받을 생각이에요. 쉐보레 본사가 전화를 뭐 주고 뭐 하면 모를까? 저는 전혀 단 1분도 쉐보레 센터를 다시 가고 싶지 않고 쉐보레 신경도 쓰기 싶지 않아요. 그렇게 누수가 돼서 또 누수가 되면 저는 보증을 받으면 되니까 보증들이 그대로 배차 렌트까지 받아서 진행할게요.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